오늘은 2021년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광주에 있는 그 커피숍을 하는 자영업자가 분노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대통령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주 그냥 이 정권을 갖다가 박살을 냈습니다. 말로 구두 박살을 냈습니다. 광주의 자영업자 분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좌파들이 소위 강남 좌파라고 그러죠. 이 정권의 좌파들. 강남 좌파가 서민 생태계를 파괴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강남 좌파. 강남에 버젓이 잘 살면서 권력을 쥐고 있는, 틀어짓고 있는 그런 강남 좌파들. 서민 생태계를 파괴했다. 그게 어디서 있냐면 호남 만민 토론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패션 좌파라고도 합니다. 패션 좌파. 네, 패션 좌파가 경제정책 무능하고 무식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남이라는 그 구름 위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자자는 놈자자 아니겠습니까? 강남이라는 구름 위에서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사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에서 루덴스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배훈천 씨입니다.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4.19 혁명기념관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의 최저임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52간제 등 경제정책을 아주 신랄에 신랄을 더한 가장 신랄한 비판을 실명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입니다. 이 배 씨는 루덴스 카페를 하고 있는 광주의 그 배 사장이죠. 배 씨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재앙이다 이겁니다. 대재앙이다 하고 했습니다. 대재앙이라는 말을 직격탄을 날린 건 처음입니다. 딱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작년 코로나 재난 앞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배달민족이라는 그런 정신 투혼 때문에 살아남은 거다. 분명히 알아라 이겁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것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버틴 거 아니야. 몇십만 원 주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버텼겠느냐.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건 누구 돈이냐. 누구 돈이냐. 국민 세금 돈이지 우리 돈이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들이 무척 난 거죠. 이건 광주에서 벌써 만민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공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이 만민토론회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중도 보수 지식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동 정치로 한국 정치가 타락했다면서 전국을 돌면서 개최하는 소위 포럼입니다. 이 배 씨가 광주에 그 카페를 하고 있는 그 배 씨가 말이죠. 배 사장이 20여 분간 200자 온 거지 30매 분량 연설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그는 뭐라고 했냐면 광주는 좁고 소문은 빨라서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당장 이거는 뭐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정부 지지 기반인 소위 광주 이 정부의 지지 기반인 문재인의 지지 기반 문재인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왜 광주에 가서 안 살고 양산으로 돌아가서 산다고 그러지? 지지 기반이 광주인데
광주광역시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한때는 그 김정숙 여사가 광주에서 선거운동할 때는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정부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고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 씨는 말이죠. 자영업자 배 씨는 현 정부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720원까지 올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민 삶을 하나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폼만 잡는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패션 좌파란 건 이 들어있지 않는 아주 폼 겉옷만 그냥 뻔질하게 좌파 입내하고 하면서 권력을 갖고 난리를 치는 소위 그런 패션 좌파들이 시급 1만 원도 못 주면 장사 접어라 소리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고 분개했습니다. 이 배 씨는 현 정부 경제정책을 이렇게 몇 마디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문제, 무시, 무능하고 무대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10만 명 가까이 늘려놔가지고 청년들이 전부 독서실에 처박혀가지고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한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소비가 뚝 끊겼는데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면서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시장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또 배 씨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과거팔이하고 과거에 있던 일을 또 끄집어내서 또 처벌하고 소위 적폐청산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과거팔이 그거 하나 하고 기념일 정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5.18 기념일 무슨 세월호 기념일 뭐 이런 기념일 정치밖에 모르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아주 신랄나 아주 그 신이 납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배 씨가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과거팔이 그거 또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광주에 있는 커피숍 사장입니다. 실명을 걸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주도한 청년 여성 창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인 정신을 아주 거세해버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해버리고 정부 보조금 타먹다가 청산하면 되는 것으로 실상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소상공인을 위한답시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행태가 바로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현재 자영업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을 향한 직격탄이라고 보아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배운천 커피 루덴스 대표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서 아마 이 신문사에서 한번 가서 찾아가 본 모양이죠. 이 배운천 커피 루덴스 대표. 전날 강주에서 열린 만민 토론에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정부 경제정책 실단하게 비판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커피를 또 열심히 볶고 파스타도 만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배 씨는 일요일 오후라서 매상을 좀 올려야 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웃더라는 겁니다. 기자가 이제 찾으니까. 그는 광주에서 정부를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개돼지처럼 침묵하며 살지 않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용감합니다. 참다 못 쳐서 폭발하면 원래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참다가 못 참으면은 폭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한번 폭발하면은 그 다음에는 멈춰지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폭발입니다. 그는 그래서 광주에서 신랄하게 이 정권을 공개 비판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매우 두렵다, 떨린다,
개돼지처럼 그래도 침묵하면 안 살겠다 이제. 아주 그냥 딱 단호하게 했습니다. 개돼지처럼 침묵 입 닫고 이제 못 살겠다. 두렵고 떨리지만 이제 뭐 그렇게는 못 살아주겠다 하면서 지역을 볼모로 잡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또 배 씨는 뭐라고 했냐면 정치권과 시민단체 분들이 우리처럼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너희들은 일해본 적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에? 광주 분들 그렇게 가벼운 분들 아니다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광주에서 이제 진짜 문정권에 대해서 소요라도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분들 그렇게 가벼운 분들 아니다. 그분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래 나왔으니까 이제 뭔가 조짐이 이상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자라고 일해 왔었나 하고 이제 기자가 또 질문을 하니까 나는 전남대 86학번이다. 1학년 때 운동권 서클에 들어가서 87년에 6월 항쟁에 참여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수파의 횡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다. 원래 반골 기질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 누구보다 그들의 당선이 기뻤다. 완전히 김대중 노무현 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좌파였죠. 그냥. 네. 그런데 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거죠. 졸업 후에 그럼 바로 창업했습니까? 하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학습지 영업을 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장난감 대여업도 하다가 2010년부터 커피 가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광주와 담양에서 가게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에서 커피점을 하면서 현 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자사고 폐지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하고 이제 질문해봤죠, 기자가. 그러니까 2019년 셋째가 상산고에 입학을 했는데 자사고 지정 취소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부는 초야무채 살려는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도 냈습니다. 내가 정치꾼들과 싸워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아주 순수한 정말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이것 때문에 진짜 이 나라 정말 휘청휘청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네. 앞으로 이 최저임금 가지고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한 게 나중에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역사적 평가가 나올지는 그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역사가 문재인 정권에 미소를 지어줄까요? 역사평가가 문재인 정부에 미소를 지어줄까요? 아니면 분노를 표해줄까요? 그거는 나중에 봐야 할 일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젊은 친구들을 쓰지 못하니까 살림하던 아내까지 나와서 가게에 나와가지고 일도 하고 나도 개인적 시간이 없어지고 한 시간에 커피 두석 잔 팔아도 직원 한 명 시급을 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쓰라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배 씨는 만민토론에서 2017년 190만 원 월급 주는 직원 한 명, 6,500원 시급 주는 알바 2, 3명 데리고 즐겁게 일하다가 월급날 감사합니다 인사 들으며 뿌듯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 소중한 일상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이 정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 놓고 패션 좌파들 하면서 비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패션 좌파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한 겁니다. 작년부터 호남 대안 포럼 활동을 시작했던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런 불만을 적었더니 몇 분의 지역 교수님들이 호남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해서 참여했습니다. 원래 삶의 기조가 정부 탓하지 말고 세상에 적응하면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 살자 했는데 그냥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업에 지장을 줍니다. 그렇지만 개돼지처럼 숨지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 분들 그렇게 꼭 막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활동하는 건 없습니까? 했더니 광주의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88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적은요, 광주가 반기업 정서가 심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며 대형 쇼핑몰을 막고 있는데 현실은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쇼핑몰이 오면 자영업자들은 불리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문제는 대형 쇼핑몰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이거예요. 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까 다들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느냐 이거죠. 기업이 살아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자영업자도 사는데 기업을 때려 조져 놓으니까 기업을 갖다 끄떡하면 기업 대기업 조지고 막 이러니까 결국 그 영향들이 우리가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주 시민들도 대형 쇼핑몰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반기업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반기업 정서는 누가 키워놨습니까? 이 정권이 반기업 정서를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인식입니다. 이전에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시민 씨 말이 좋아가지고 개혁당 당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 지지자군요. 완전히 이분은 뭐 김대중 지지자, 유시민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실망해서 곧 그만뒀습니다. 유시민은 이제 실망을 한 겁니다. 만민 토론회가 이렇게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이들은 이달 말 대전에서 탈원전을 주제로 다음 달에는 대구와 부산에서 교육과 한일 관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갑니다. 아주 시대 정신에 충실한 사람들 같습니다. 주대한 씨는 지식인들이 주로 참여하지만 지역의 숨은 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 보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 이 광주에서 이렇게 커피숍을 하면서 이 말을 외쳐대는 이분들의 얘기에 경청하십시오. 전남대에서 86학번 1학년 때 운동권 서클에 들어가서 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는데 그때부터 다수파 횡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가지고 다수파가 어느냐? 이 문재인 정권이죠. 원래 반골 기질이 있었겠지만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고 누구보다 그들의 당선이 기뻐했던 사람이고 유시민 개혁당에 있었고 등등 아주 친정부의 친정권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송영길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기사를 보고 뭔가를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진짜 그럴 만한 심리적, 심적 여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막바지에 올랐습니다. 이 정권 교체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정권 교체 조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자, 송영길 대표를 보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미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야권 단일화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야권 단일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마지막 소망이 되겠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